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부동산의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상속세를 줄이고 그리고 또 처분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줄여나가는 꿀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상속하게 되면은요, 피상속인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을 때 그러한 상속에는 일반적으로 상속인들 간에 협의해서 협의 상속이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상속인들 간에 협의가 되지 않았다면 민법에서 정하는 법정 상속을 받게 됩니다. 보통 직계비속이죠. 자녀들은 지분이 1을 받게 되고요. 배우자는 법정 상속 지분이 직계비속인 자녀들보다 0.5할, 그러니까 5할이죠. 0.5%를 더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는 1.5를 법정 상속을 받게 되는데요. 자, 이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세금을 계산하는데 여러분들이 끝까지 잘 들어보시면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고요. 정말 세금을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잘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친이 말이죠. 사망했습니다. 부친이 사망했는데 돌아가셨는데 이때 상속재산이 10억 원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부친이 사망했어요. 자, 그러면 이때 상속인은 누구냐? 모친이죠. 모친. 그리고 자녀입니다. 이때 자녀가 하나예요. 그러면 이때 자녀가 효도하는 그런 차원에서 자녀는 상속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친한테 모두 상속재산을 줬죠. 10억 원. 그러면 우리나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일 때 5억을 공제받습니다. 기본 하한이 5억이고요. 최고로 배우자는 30억까지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습니다. 예. 그리고 또 기초공제라는 게 있죠. 기초공제 2억을 받고요. 기초공제 2억을 받고 또 기타 인적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가 있는데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를 합쳐서 5억이 안 될 때 일괄적으로 5억을 공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 가정에서는 배우자 공제 5억과 일괄 공제 5억을 합치면 10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상속세 과표가 없어요. 0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상속세, 증여세는 세율이 10%에서 최고 세율 50%까지 적용하는데 상속세 과표가 0이니까 당연히 세금이 없겠죠. 자, 그러면 지금 자녀는 상속을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훗날 만약에 모친이 사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이때 또 재산이 10억이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자녀 혼자 상속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자녀는 혼자입니다. 일괄공제 5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5억 원. 그러니까 자녀들이 상속받으면은요, 그러니까 한부모 가정이죠. 즉 이미 부친은 사망했고 이제 모친 사망으로 인해서 자녀가 하나이든 둘이든 세 명이든 간에 일괄 공제 5억을 공제하니까 상속세 과표는 5억 원입니다. 그러면 5억 원에 과표가 1억 원까지는 10%고요. 세율이 1억에서 초과 5억 원까지는 20%입니다. 그러면 20% 곱하니까 1억 원이죠? 1억 원에서 누진공제가 1,000만 원 공제합니다. 그러면 상속세 산출세액은 9천만 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외아들이죠. 아들은 상속세 9천만 원 내야 됩니다. 예, 9천만 원 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부친이 사망했을 때 어떻게 상속을 받는 게 좋으냐? 모친하고 자녀하고 상속을 받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말이죠. 효도한다고 어머니 다 쓰시라고 이렇게 줬는데 어머니가 다 쓰질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또 10억을 남기고 돌아가셨다면 아들은 9천만 원 상속세를 내야 됩니다. 언젠가도 뭐 강의해드렸는데 그러면 어떤 게 바람직하냐. 부친이 10억을 남기고 돌아가셨다면 배우자 뭐 5억 또 자녀 5억 이렇게 상속받는 게 바람직합니다. 예. 아니면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법정 상속이니까 10억 원 곱하기 배우자의 몫은 2.5분의 1.5가 되고요. 자녀는 2.5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6억 원이 되고요. 이게 4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는 법정 상속 지분이 6억 원이고 자녀는 법정 상속 지분이 4억 원입니다. 뭐 이렇게 6억 원, 4억 원 받아도 되고 배우자 5억, 뭐 2분의 1씩 협의 상속해가지고 자녀가 5억을 받았다면 역시 상속세 과표는 0입니다. 배우자 공제 5억, 일괄 공제 5억이니까 과표가 0이니까 역시 세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친이 10억을 남기고 돌아가셨다.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을 받아도 세금은 없다. 배우자 혼자 받아도 상속세는 없다. 그러나 배우자가 혼자 받아가지고 훗날 배우자가 사망해서 10억을 남겼다면 아들은 9천만 원 세금 내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받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태에서 배우자가 5억을 남기고 돌아가셨다. 이제 모친 사망했습니다. 이때 상속재산이 10억이 아니라 5억이었다면 일괄 공제 5억을 공제받으니까 과표가 0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과적으로 10억을 남기고 돌아가셨을 때 배우자가 혼자 받는 게 좋습니까? 배우자와 자녀가 나눠서 갖는 것이 상속이 바람직합니까? 그렇죠. 이렇게 5억씩 받는다면 받은 상태에서 훗날 모친이 사망한다면 일괄 공제 5억을 받으니까 상속세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상속세는 상속 개실이 있는, 즉 사망일이죠. 피상속인은 사망일이죠. 상속 개실이 있는 다름 아래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하는 세무서에다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상속재산이 이제 10억 미만이거나 5억 미만이면 뭐 신고를 안 해도 되겠죠. 세금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신고하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자, 자녀가 1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돌아가셔서 또 1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래서 2주택이 된 거죠. 여러분, 자녀가 1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부모가 돌아가셔서 1주택을 상속받았다면 1세대 2주택입니다. 이때 자녀의 일반 주택을 팔게 되면 이거는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내 주택입니다. 일반 주택, 내 주택. 자녀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팔면 세금이 없지만 만약에 상속주택을 양도했다면 그건 양도소득세가 과세입니다. 상속주택을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1주택을 상속받았는데 그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줄여나가는 그런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겁니다. 이 1주택을 상속받았는데요. 만약에 1주택 상속재산가액이 다른 건 없고요. 만약에 시가가 4억이라고 가정합시다. 시가가 4억입니다. 시가라고 하는 것은 이 주택을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매매가 형성되는 가격이 시가고요. 이때 국세청 기준 시가가 2억 8천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만약에 일반 가정에서는
자녀가 상속받게 되면 상속재산 5억 원까지 일괄 공제받기 때문에 세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시가 4억짜리고 기준시가 2억 8천만 원짜리 주택을 만약에 상속받았다면 만약에 여러분 이거를 상속세 신고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신고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예,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 그런데 이때 신고할 때 기준시가로 신고하지 않고 시가 4억으로 신고하는 겁니다. 예. 상속재산 시가 4억으로 신고해도 상속세는 없습니다. 그렇죠? 일괄 공제 5억까지 공제 받으니까 상속세 과표가 0이 나오잖아요. 마이너스니까 당연히 세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 개실이 속하는 다름 아래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했습니다. 4억에 신고했죠. 그리고 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했습니다. 만약에 시가 4억에 양도했다. 그러면 양도차익이 없잖아요. 양도차익이 제로이기 때문에 역시 양도소득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느냐?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정신고는 양도일이라고 하는 건 대금 청산일입니다. 매도인이 그 양도한 대금을 양도한 날인데 양도일이 속하는 다름 아래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양도차익이 제로입니다. 양도차익이 제로예요. 시가 4억을 받았는데 4억에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를 안 했다면은 여러분 이 기준시가가 취득원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억 8천만 원이 시가가 되기 때문에 그 취득가격이 되기 때문에 4억에 팔았다면 이때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것이죠. 양도차익이 1억 2천만 원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양도차익 1억 2천만 원이 발생했을 때 과연 세금이 얼마냐? 뭐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 뭐 공제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과표가 1억 2천이라고 가정한다면 여러분 양도소득세 과표가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일 때는 35%를 계산하니까 1억 2천만 원에 35%를 계산한 금액에서 얼마입니까 이게? 4,200만 원이네요. 여기에서 뭘 공제하느냐? 누진공제를 공제합니다. 누진공제가 1,490만 원입니다. 1,490만 원을 공제하니까 양도소득세가 얼마냐? 2,710만 원이 순수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원래 여러분이 신고를 했다면 기준시가 4억에 신고했다면 그리고 4억에 양도했다 세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은 과세관청은 이 기준시가로 취득원가를 계산하니까 처분액 4억에 처분했다면 양도차익 1억 2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니까 뭐 2,700 나왔습니다. 여기에다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거의 약 3천만 원 정도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내가 상속받은 주택을 처분한다면 당연히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안 내는 방법, 절세하는 방법은 상속세 과표가 5억 원 미만이더라도 신고를 해라. 시가로 신고를 해라 하는 겁니다. 또한 신고를 안 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차피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한다면 상속재산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받는 게 좋습니다. 감정평가. 만약에 이때 감정평가를 4억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4억에 처분했다면 당연히 양도차익이 없으니까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감정평가를 했는데 감정평가가 4억인데 만약에 4억 이상으로 처분했다. 뭐 4억 3천만 원에 처분했다. 당연히 3천만 원 이익 생긴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 상속받은 주택을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처분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시가로 신고를 해라. 시가. 예. 과세 표준이 5억이 안 되더라도 일괄공제 5억을 받으니까 세금이 없다 하더라도 상속세가 없다 하더라도 신고를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신고를 안 했을 때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할 때 감정평가법인 있죠. 예, 감정평가법인한테 감정평가 수수료를 주더라도 감정평가를 높게 평가를 받게 되면 그 차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훨씬 더 줄일 수가 있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속세 그리고 증여세, 양도소득세 모든 세금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예, 어떤 경우는 세금이 많이 나오고 어떤 경우는 세금이 적게 나오고 줄일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을 해보시고 또 전문가하고 상담을 하셔서 그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야만이 세금을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세금 부담이 많지요. 세금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제 세금 계산을 좀 통해서 여러분들이 절세할 수 있는 노하우를 익히신다면 이것도 하나의 재테크 수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